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구조의 문제는 어떻게 다른 구조의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당뇨 또 개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당뇨라고 하는 병이 간단하면 되게 간단하고 복잡하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병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개념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구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2형 당뇨가 생기기 전에 뭐가 있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죠. 인슐린 저항성은 무엇 때문에 생기나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럼 이 복부의 내장 지방이란 건 뭐예요? 어떤 한 구조죠, 구조. 예, 구조예요. 덩어리입니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가 떼낼 수도 있는 거고, 느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떼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뭘 일으키나요?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췌장이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 췌장이 일을 더 많이 해서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췌장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췌장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 결국 이제 이 췌장이라기보다는 이 췌장 안에 있는 베타세포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돼요? 결국은 당뇨가 되죠. 예. 근데 이 당뇨가 되면은요, 결국은 이 당뇨라는 거는 뭐의 문제냐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문제입니다. 포도당. 혈액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영양 성분인 포도당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포도당이라는 건 영양소거든요. 영양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이 높을 수도 있고요.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당뇨에서요. 이 포도당이 너무 높으면, 너무 고혈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증이 생기죠. 산증. 그걸 제가 이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의 문제가 되는 거냐면 산염기 균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또는 HHS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농도의 문제, 농도 균형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최근에 좀 드물다고 했죠. 드물고 얘가 포도당이 오래 이제 당뇨가 지속이 되면 결국은 혈관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미세혈관이 있고 또 큰 혈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혈관은 어디에 있어요? 몸 전체에 다 있잖아요. 몸 전체. 그러니까 이 몸 전체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시초가 되는 그게 이제 혈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장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결국은 또 뇌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콩팥의 문제를 일으키고, 뭐 다리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리 혈관이요. 그리고 눈에도 문제를. 다 혈관이, 사실 여기 말고도 다른 혈관에도 다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당뇨 합병증은 또 이제 신경 쪽에도 이제 혈관이 있고, 다 혈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심장, 뇌, 콩팥, 다리, 눈, 신경 다 어떤 구조죠, 구조.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복부 내장 지방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결국은 췌장에 베타세포라고 하는 어떤 구조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 베타세포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는 혈액 속에 있는 어떤 영양소,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혈관이라는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혈관이라고 하는 구조는 우리 몸 모든 구조에 다 있기 때문에 심장, 뇌, 콩팥, 다리, 눈, 신경 등 우리 몸 모든 구조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의 합병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간단하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구조의 문제가 어떻게 다른 구조의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당뇨의 개념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